제가 지난번에 송도 와서 방문했을 때 먹은 시그니처가 진짜 너무 맛있었고 인상 깊었거든요. 어떻게 시그니처 레시피를 좀 설계하시는지. 저희가 오마카세라는 매장의 컨셉에 맞게 매번 메뉴를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맛의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정보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향으로 표현을 해서 맛을 총합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메뉴를 만들 때 중요한 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님이 처음 봤을 때 첫인상, 어떤 맛이 나고 어떤 형태겠구나, 어떤 온도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보를 미리 접했을 때 불쾌하지 않게 될 수 있고요. 비주얼적인 부분에서나 드셨을 때 촉감이나 맛이 끝나면서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를 기승전결 있게 설계한 메뉴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을 이용한 플랫화이트 메뉴인데 시트론 화이트입니다. 일단 레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당도를 맞추는 과정에서 설탕이나 시럽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텐데 저희는 두 가지 설탕을 준비를 했습니다. 비정제 갈색 설탕과 많이 쓰시는 백설탕인데 두 가지의 맛의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과일 재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비정제 당을 사용했을 때는 재료나 커피가 가지고 있는 산미가 조금 더 높아지면서 부재료의 개념으로서 설탕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백설탕의 경우에는 재료의 당도를 높여주면서 깔끔하게 표현해주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잔이 들어갈 만한 넓은 접시에 설탕 시럽을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백설탕을 컵에 리밍할 예정이기 때문에 넓게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이 설탕 시럽을 만드셔서 보관을 하실 때 레몬즙이나 껍질을 살짝 이용하셔가지고 숙성을 시키시면 좀 더 풍부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후각이나 시각적인 정보를 확실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피와 레몬이 직접적으로 섞이지 않아도 레몬 맛을 느낄 수 있게 의도를 했고요. 잔에 진하게 농축한 설탕 시럽을 먼저 리밍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시트러스 과일류의 특징인데 많은 향기 성분이 껍질 부분에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의 단맛과 레몬의 향을 입혀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맛을 만들 계획인데 이 설탕에 레몬 제스트를 활용해서 리밍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껍질을 그레이터로 분쇄를 하실 때는 레몬의 너무 하얀 부분을 깊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장에서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껍질을 사용하시고 난 후에 안쪽에 과육을 이용해서 시럽이나 주스를 만들어서 리밍할 시럽에 약간 첨가하시는 것도 맛을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잔의 림 부분을 활용해서 레몬 향이 가미된 시럽과 레몬 제스트, 백설탕을 이용해서 레몬의 뉘앙스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도록 의도를 했고요. 이런 음료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림 부분이 작은 잔보다는 림이 충분히 넓은 잔을 활용을 해서 면적을 확보하시는 게 맛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커피 피니쉬를 달콤하게 만들어줄 디저트 같은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비정제 황설탕을 사용을 해줄 거고요.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섞지 않고 우유를 첨가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커피는 돌핀 커피의 하우스 브랜드를 사용할 예정인데 베리류라든지 레몬 그리고 밀크 초콜릿의 향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일 뉘앙스가 있는 커피라면 모두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블렌딩 20.4g을 도징해서 30g 초반에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0g엔 정확히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되었고요. 마지막 모금을 드셨을 때 디저트 같은 마무리를 하실 수 있도록 설탕은 젓지 않고 우유를 스티밍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을 이용한 밀크 메뉴를 만드실 때 따뜻하게 하셔야 될 경우에는 재료의 맛을 잘 살리기 위해서 너무 뜨겁게 스팀하시는 것보다는 평소보다는 5도나 10도 정도 낮은 온도로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시각적인 프리뷰를 줄 수 있도록 레몬 가니쉬를 이용해서 레몬의 산미와 또는 단맛을 표현할 수 있는 장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오른손잡이인 손님들이 커피를 드실 때 아래쪽을 통해서 커피를 드시게 될 텐데요. 코와 가까운 위쪽에 가니쉬를 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른손으로 잡고. 오, 레몬 향이 엄청나네요? 이게 향에서 미리 예고를 합니다. 이게 레몬 맛이 난다라는 것을. 오,
오, 맛있어요. 예상했던 맛이랑 좀 다르네? 달달한 라떼, 레몬 시럽 같은 게 같이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레몬 향이 코를 통해서 들어오고 라떼 맛이 그냥 온전히 맛으로 느껴져요. 그 다음에 후미에 이 설탕이 나중에 올라와요. 그래서 되게 복합적이야. 3단계로 나눠서 느껴져요. 여기서 이제 신맛을 조금 더 표현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리밍한 시럽을 레몬 시럽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껍질을 더 저기에서 안 쓰는 이유는 뭐예요? 껍질의 흰 부분에서는 더 이상 아로마 오일 성분이 많이 들어있지도 않을 뿐더러 쓴맛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유발을 할 수가 있고 비주얼적으로도 좋지 않고 식감도 마찬가지로 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노란색 부분만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잘 팔리는 메뉴였습니다. 재방문율도 굉장히 높으셨고 사진으로 찍었을 때 잘 나오는 메뉴이기도 하고 해서 하루에 네. 수십 잔은 팔리지 않았나. 어떠세요? 이 메뉴. 아, 예, 이거 효자 상품이었고. 네. 그럼 또 다음 메뉴는 또 있어요? 제가 레몬을 이용했지만 이 정도로 구하기 쉬운 오렌지랑 자몽을 이용한 네. 빠자리에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메뉴가 있습니다. 와. 그것도 한번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희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오마카세 단품 메뉴인 시그니처 에스프레소 13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의 이름이 일단 시그니처 에스프레소 13인 이유는 제가 실제 바리스타 대회에서 2013년도에 시연했던 메뉴를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재해석한 메뉴이고요. 주재료는 역시나 마트에서 구하기 쉬운 오렌지와 자몽을 활용한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 메뉴를 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재료의 물성을 잘 이용해서 구현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자몽과 레몬을 생과즙으로만 사용하거나 또는 100% 시럽으로 사용했을 때 산미가 도드라지거나 당도가 부족한 현상, 에스프레소의 바디에 어울리지 않는 부족한 재료의 바디를 보완하기 위해서 모든 재료는 시럽화를 했고요. 또한 시럽화를 하고 나서도 부족한 향미 부분에서는 생과를 조금 더 추가를 하고 껍질을 살짝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향을 입혀서 처음 마셨을 때 특색 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봤습니다.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단맛과 그리고 프레쉬한 느낌이 굉장히 좋은, 자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쌉싸름함과 산도가 굉장히 풍부한 과일이기 때문에 메뉴에 입체감을 주고자 자몽 시럽이 마지막에 들어올 수 있게 오렌지 시럽과 완전한 혼합이 되지 않게 의도를 해보았습니다. 자몽과 오렌지 시럽은 어떤 형태의 착즙기든지 착즙을 해서 설탕을 80% 정도 넣어서 5분 정도 끓인 뒤에 3일 정도 숙성시키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커피의 첫인상을 결정해줄 향이나 첫 모금을 위해서 크림을 사용할 텐데 일반적인 생크림과 생크림의 양의 10%에 해당하는 2월 한 달 동안 아인슈페너로 보통 사용하는 크림이고요. 오렌지 껍질 아까 레몬과 마찬가지로 흰색 부분을 최대한 사용을 안 하면서 얇게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재료를 낭비하실 수는 없으니까 이 안에 과육 부분은 또 착즙을 해서 시럽 부분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러스 껍질 부분에 있는 이 모공처럼 보이는 부분에 향이 집중적으로 들어있는데 여기에 스트레스를 주어서 향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겨울에 귤 드실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귤 껍질 이렇게 접어가지고 터트리면은 귤 향이 쫙 퍼지는데 그거를 이 크림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오렌지 향이 더 배일 수 있게 껍질 하나 정도는 크림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칼등 부분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서 터뜨린 다음에 넣어서 냉장 보관을 하시면 당일 사용하는 동안에도 향이 충분히 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마티니 잔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새콤달콤한 재료의 향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몽과 오렌지 시럽을 편하게 부어주시고요. 재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오렌지나 자몽 같은 과일들은 시럽화를 하면 단맛이나 산도가 안정되기는 하지만 프레쉬한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과를 스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서 껍질 부분으로 리밍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스퀴즈를 하면서 껍질 부분에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모공 부분이 터져서 향이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드디어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해서 이 커피 위에 레이어드를 해서 크림을 얹어서 완성을 할 건데 에스프레소는 짧게 추출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그 이유는 뒤에 수분 부분이 많이 함유가 되었을 때 과일 향의 인텐스를 해칠 수가 있고 온도가 과하게 뜨거워지기 때문에 앞에 부분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20.4g 레시피로 40g 이상의 충분한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하고 있는데 이 메뉴를 위해선 특별히 16.8g, 약 17g의 에스프레소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바로 모셔서 나머지 메뉴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칠링된 에스프레소를 희석된 부분을 감안해서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오렌지 크림을 수정시킨 시트러스 크림을 활용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마카세 메뉴인 시그니처 에스프레소 13이 완성되었습니다. 드시는 법은 마티니 잔의 특성을 이용해서 기울였을 때 모든 재료가 한 번에 넘어올 수 있게 의도를 하였고요. 맛을 의도하기 위한 향을 위해서 리밍을 하였기 때문에 크림에 묻히는 오렌지 향을 느끼시면서 순차적으로 재료의 레이어드를 미리 예상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정성이네요. 대표님 혹시 먼저 드셔보시겠어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널 먹으면 안 돼가지고 혼자 드셔야 돼. 의도대로 이렇게 레이어드된 맛이 순차적으로 느껴졌을 때 조금 더 재미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 드셔야 돼요. 3번 안에 드시는 게 정상. 자몽 시럽이 나올 때까지. 너무 맛있다. 아마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과일로는 이게 최선이 아닐까.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재료에 에스프레소가 밀리지도 않고 에스프레소가 또 재료에 밀리지도 않고 되게 밸런스 있는 느낌이 드네요. 자몽 향이 에스프레소 향이랑 잘 섞여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프랜차이즈와 많은 카페에서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파트타이머 분들이나 바리스타들한테 많이 먹였거든요. 그때 싱크대에 뱉어주시면서 해주신 피드백들이 모여서 네. 제 매장에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만들고 있습니다. 못 먹을 거 먹였던 바리스타 친구들 정말 미안하고 미안해, 그때 미안했어. 2월 한 달 동안 비든 메뉴도 드셔보실 수 있고 시그니처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놀러 오셔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